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약법은 일단 특징을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지난주까지 했던 거는 물권법을 봤단 말이에요. 이 물권법은 대부분이 다 95%가 강행 규정이에요. 반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계약법, 이 계약법은 채권법 안에 일부입니다. 채권법 안에 이제 계약법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대부분이 95%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그래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민법 총칙에서 이게 딱 구분이 돼야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강행 규정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선풍기.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자, 선풍기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없다? 뒤가 약하네. 선풍기까지 좋았는데.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으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뒤가 약하네. 배제 특약이 안 된다. 지금 이거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선풍기가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으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계약법 안에 이러이러한 법조문이 이렇게 다 써줬어도 그 법을 무시하고 특약을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 조문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래서 계약법에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계약법에 있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법보다 특약을 우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개념이 안 쓰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틀을 딱 잡고 시작을 해야 물권법과 계약법의 차이점을 딱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총도 잘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법은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이 머릿속에다 잘 넣고 계셔야 돼요.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는 게 계약법이다.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거.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부동산 3억에 사시겠다면은 등기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3억에 사실 걸 갖다가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더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3억에 등기 이전해 준다면 그거 괜찮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낙성 계약이다라고 그래요. 자, 낙성 계약의 뜻이 뭐냐면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승낙하면 뭐 한다고?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법을 과학적으로 만들었죠. 다시 한번 승낙하면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립. 그걸 줄여서 뭐라고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금이나 등기를 이전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대금이나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낙성계약은 말로 이루어진 구두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이나
등기, 부동산 물건 이런 걸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팔겠다, 사겠다, 금액은 얼마로 한다. 요 정도까지는 합의만 된 거예요. 그냥 팔겠다, 사겠다, 승낙만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서 요거 말로 이루어진 거이다. 말로 이루어진 계약 이거 뭐라 한다고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 그러면 요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뭐냐?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것은 요물계약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요물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전에 낙성계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말로만 이루어졌다. 승낙만 하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부동산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대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등기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말로 계약이 이루어진 걸 뭐란다고요? 낙성계약이다. 그런데 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이 건너갈 걸 요한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건너갈 걸 요한다. 그럼 물건이 건너가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금전이라든가 부동산이든 쌀이든 옥수수든 뭔가 물건이 건너가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금전이 건너가든 물건이 건너가든 뭔가 건너가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 이 요물. 그 요물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요물계약이 우리 시험 문제에 다이렉트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문제 아주 잘 냅니다. 요물계약. 요물계약이 첫 번째로서, 이것은, 현상 광고입니다. 자, 현상 광고가 뭐냐면은, 우리 집 복실이, 그 개 이름입니다. 복실이. 그 복실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복실이 이거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4에다가 복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전화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실이라는 개를 현상 광고한 거예요. 그러면 복실이를 데리고 오면 100만 원 주겠다. 그래서 복실이라는 물건을 넘겨주게 되면 돈을 주겠다. 그게 현상 광고입니다.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 또는 뭐 배 타는데 이런 데 가면은 어떤 사람 몽타주 그려놓고 현상 광고 500만 원, 뭐 사기, 뭐 무슨 범죄 이런 거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몽타주를 붙여놓고 현상 광고 금액 얼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현상 광고예요. 현상 광고. 그 현상 광고 그래서 복실이든 사람이든 또 어떤 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신춘문예 광고를 합니다. 봄 되면은. 그래서 신춘문예 뭐 출판사든 방송국이든 그래서 시나리오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어떤 뭐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송국이라든가 출판사에다 입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당선되면 신춘문예 뭐 당선해가지고 뭐 1억을 준다, 5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현상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상 광고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물변제라는 겁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냐면, 채권 채무가 있는데, 채권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다 보니까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겁니다. 뭘로 대신했다고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 거, 요거 뭐라고 한다고요? 요물계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건설 현장에다가 어떤 인테리어를 납품했다라고 칩시다. 건설 현장에, 뭐 창문 틀이라든가 기타 인테리어를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갔다. 3억 정도를 건설 공사 현장에 납품을 했다. 근데 그 건설사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좀 분양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3억에 대해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줄게. 또는 연립을 한 채 줄 테니까 이걸 팔아서 쓰시오. 아니면 뭐 연립 2채를 줄 테니까 팔아서 쓰시오. 물론 이건 분양가보다 싸게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줘야 될 것을 대신 아파트나 연립으로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대물 변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뭐가 건너갔어요? 물건이 건너갔어요. 뭐가 건너갔어요? 물건이 건너간 거예요. 대물 변제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고 10% 계약금 걸죠? 얼마 걸어요? 10%. 법에 딱 10%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관례가 10%를 걸 뿐이지 5% 걸어도 계약은 성립이 돼요. 서로 합의만 되면 계약금은 10%로 딱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특약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 계약에서는 계약법에서는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5%로 한다 합의되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5%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10%가 일반적이지만 5%도 합의가 되면 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은 가져요. 그래서 계약금도 금전이 건너갔으니까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것도 요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 보증금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증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도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동산인데 동산에는 금전이 포함돼요. 그래서 금전도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랑 금전이 건너가면 요물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고맙게도 요물 계약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4개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시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하나 집어들 것은 무수히 많아요. 요 5번 자리에 들어올 건 무수히 많아, 무수히. 그렇기 때문에 5번을 정리해서는 안 되고 이 4개를 정리해놔야만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0.5초에 고민하지 않고 고를 수 있는데 이때 암기를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스토리텔링.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안 까먹는데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의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현대죠. 그래서 현대그룹의 계보. 그래서 정몽준, 정몽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계보가 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 그 일가 현대계보 이렇게 외워놓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이거 현대계보. 그래서 이 현대계보가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라고. 현대계보가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요물이라는 것은 물건이 건너가야만 계약이 이루어진다. 물건이 안 건너가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뭐란다? 낙성계약.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건너가고 말로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두계약. 그 구두계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건너가지 않은 계약이 성립된 것은 낙성계약, 구두계약이에요. 근데 말로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이 건너가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건너가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이 요물계약인데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뭐라고요? 현대계보. 아주 중요한 거 정리를 했고 단독 문제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만약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이 돼서 잔금 지급기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잔금 지급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30일을 잔금 지급기로 했다. 그럼 잔금 지급기에 잔금 지급기에 매도인은 등기 이전해야 되겠죠? 등기 이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에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매도인은 뭘 줘야 된다고요? 등기 이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 이전 의무.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의무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뭐 하다고요? 둘 다 의무가 있다. 매도인한테도 의무가 있고 매수인한테도 의무가 있고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쌍무계약.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쌍무계약. 오케이. 양쪽 모두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쌍무계약에 양쪽 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쌍무계약에 의해서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뭐냐면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편무계약의 뜻이 뭐라고요?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에요. 자,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 매도인이 지금 자기 재산을 갖다가 출연함으로써 자기 재산은 줄어들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전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으로 뭘 받는다고요? 대가, 반대급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출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서 반대급부를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상계약이라 그래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지급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요? 유상계약. 그러면 상대방, 내가 내 재산은 출연을 해서 내 재산은 줄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무상계약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무상계약. 자, 무상계약. 무상계약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가 뭐냐면 공짜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짜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라는 겁니다. 분료식이다. 분료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썼나요? 안 썼나요? 들은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거기다 개입하면 문제가 엉뚱한 걸 찍고 오는 거야. 보니까 뭐가 이렇게 쉬워? 그랬는데 오니까 비가 내렸네. 비가 내렸어. 틀렸다는 소리야. 내 생각을 개입하면 안 돼. 그냥 법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지금 들은 대로만 해야 돼.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 조금 전에 분명히 말로 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 부동산 3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3억이면 내가 대금 지급하겠다. 말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라고요?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말로 이루어진 계약. 구두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계약금 계약으로 가게 돼요. 다시. 계약서 쓰면 어디로 간다고요? 계약금 계약. 뭘로 갔어요? 요물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지. 계약서 쓴 것은 계약금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낙성 계약 아니잖아요. 계약은 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발 배운 대로 해. 내 부탁하건데 자꾸 자기 생각을 개입하지 말라니까. 자기 생각 개입하면 여기 문제 놓쳐버린다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눈동자가 흔들려. 자꾸 질문할 때마다. 지금 계약을 했는데 말로 했단 말이에요. 말로 했으니까 계약서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러니까 방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식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부동산만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장, 이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서는 어디 시장 가나요? 어디라고요? 거제 시장. 거제에 사시는구나. 그래요. 그 시장을 뭐 재래시장을 갔다. 재래시장에 가니까 부산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조금 시골 장에 가면은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본 말로 해서 좀 그러네. 다라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 다라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그래 나면 이렇게 소쿠리 좋다. 소쿠리 좋아. 정확하게 그 소쿠리가 아니던데
소쿠리는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소쿠리인데 아무튼 그런 데다가 뭐 이제 무하고 뭐 배추하고 무슨 뭐 오이하고 상추하고 뭐 이런 걸 들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추 이런 거 지나가다가 상추가 좋아 보여서 그 얼마입니까? 2,000원이래.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러면 계약이 말로 이루어졌죠? 2,000원 얼마입니까? 2,000원 주세요. 계약이 바로 성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건 돈을 줘야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2,000원 주세요. 바로 거기서 계약이 성립. 계약서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 성립됐어요. 상추 2,000원의 매매가 성립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약을 부동산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은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부동산만 계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말로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그러면 분료식의 반대말은 당연히 요식입니다. 요식 계약이에요. 자, 고마웠게도 우리 중개사 쪽에서는 전부 다 분료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저 민사 특별법까지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요식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분료식. 분료식은 뭐라고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총칙부터 민사 특별까지 다 통일해 놨으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문제를 굉장히 손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료식 까먹지 말자. 분료식.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총칙부터 해서 민사 특별까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다. 예, 그래서 요거 상당히 주의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 쌍무계약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쌍무계약에서 쌍방 지금 매도인은 매수인 양쪽 다 의무가 있다 그래요.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쌍무. 그러면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해야 매수인이 잔대금을 치겠죠? 아니 매도인이 등기 안 주는데 매수인이 대금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주는데 내가 잔금을 쳤다? 그러면 반피 아이가? 이런 소리 들어. 그래서 경상도 말로 하면 바보 아이가 이 소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나도 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어디서 발생했다? 쌍무계약에서 발생했다 알가.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쌍무계약.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그래서 동시이행. 그래서 상대방의 등기 이전과 그 반대편이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동시이행.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상계약에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해요. 위험부담.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을 봤는데, 자,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보충 자료를 꺼내봅니다. 보충 자료에 02번을 풀어봅니다. 02번. 가능하면 절대 뒤에 답을 보지 않고 풉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에 답 안 봤죠? 뒤에 보면 안 돼. 자꾸 답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틀려도 내 스스로 틀려야 실력이 늘지. 자꾸 답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 늘어요. 늘질 않아. 자, 02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가 틀렸을까요? 번호로 해봅니다. 뭐가 틀렸다? 2번. 틀려도 내 실력으로 틀려야 자꾸 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뇌를 자극해서, 그것을 지금 해결이 되는 건데. 자, 1번에 보니까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그랬는데, 자, 요겁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 그런데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 요거 현상광고 하나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현상광고는 쌍무가 아니라 편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합니다. 현상광고는 뭐라고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근데 쌍무계약은 뭐라고요? 모든 쌍무계약은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 여기. 사용대차가 공짜로 쓰는 거니까 무상이라니까. 여기 봐, 다시 봐, 여기. 사용대차가 뭐라고요? 공짜로,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럼 거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의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그런데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지금 사용대차는 지금 쌍무가 아니고 한쪽 편만 지금 의무를 지는 거란 말이죠. 공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편무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니까 뭐가 된다고요? 한쪽 편만 쌍무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저 손녀한테 내 건물에 와가지고 커피숍으로 해라 라고 해서 가서 쓰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임대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안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용대차, 무상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부동산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한쪽 편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녀는 그 월세, 지료, 차임을 안 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여기서 무상계약은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2번은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을 좀 별표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 예약은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약은 계약이다. 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표시를 하는데 의사표시가 하나인 건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 그래. 단독행위. 가장 중요한 건데, 다시 합니다.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걸 뭐란다고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다를 뭐란다고요? 단독행위라 그래요.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 그래요. 지금 계약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지금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약은 지금 매도인이 지금 사겠냐는 의사를 물어봤고 매도인은 사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팔겠다는 의사, 사겠다는 의사.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인 것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근데 대립된이라는 것은 싸운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대립된 의사표시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이 계약인데 대립된다는 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렇게 의사표시라는 것을 대립되는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걸 뭐라 한다고요? 계약이에요. 근데 예약을 했단 말이죠. 예약도 뭐로 본다고요? 계약으로 본다고.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본다. 근데 이건 너무나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돼. 예약은 계약이다. 그럼 시험 문제에다가 뭐라냐? 예약은 단독행위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단독행위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몇 개? 하나. 근데 이거는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몇 개다? 두 개다. 내가 예약을 하고 그 상대방이 예약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이다. 채권행위다. 계약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통째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예약은 계약이다. 입에서
누에서 고시가 그 실이 술술 나오던 게 입에서 줄줄 나와줘야 돼요. 예약은 계약이다. 그래서 그 3번 별표줄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 박스. 쌍무계약 4번에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련성으로부터 동시 이행 항변권이 성립된다. 여기서 났습니다. 쌍무계약에서 결련성으로 인해서 양쪽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러니까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성립한다. 5번째,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다. 여기 보세요. 대물변제는 뭐에 속한다고요? 요물계약이다. 대물변제, 현대 계보할 때 대물변제는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현대 계보 딱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를 단독 문제로 내든가 이 중에 뭔가 하나 끌어서 쓰든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 계보가 숙지돼 있어야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이거 금방 하는데 고맙게도 4개밖에 없어요. 요물계약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독 문제를 내든가 이 중에서 하나 끌어다가 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현대 계보 외에는 요물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숙지해야 금방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거기까지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419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서 42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418페이지에 쌍무계약, 평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이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별도로 설명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맨 밑에 계약의 성립으로서 넘겨서 420페이지, 21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청약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 봅니다. 청약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청약을 했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인데 청약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 확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구체적 확정적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청약서를 보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금은 얼마고, 위치는 어디고, 평은 몇 평이고, 방향 무슨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딱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뭐 한다고요? 확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해도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해도 된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된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그 1호선, 2호선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러면 부산 1호선이 지금 차비가 얼마입니까? 1,300원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어요. 1,300원인지 아는데 한번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1구간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 딱 누르고 1,300원을 딱 넣고 제가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서 그 티켓 하나 탁 토해냅니까? 거부해요, 안 해요? 그 자판기가 내가 1구간 누른 거를 갖다 거부하냐고 안 하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1구간 1,300원 구체적 확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1구간 1,300원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내가 1,300원 누르고 버튼 딱 누르면 절대 거절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티켓 1,300원짜리 1구간짜리 탁 토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1,300원 넣고 버튼 누르면 다 나오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게 뭐다?
자판기다. 자판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 도달주의예요. 원칙이 도달주의다. 그러면 청약은 도달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달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청약자가 발송을 했습니다. 청약자가 발송을 했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으니까 이것을 청약자가 발송을 했다. 청약자가 발송한 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 세 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제한 능력 세 개 뭐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 언제 제한 능력자가 되다고요? 발송 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말은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청약의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말은 뭐라고요? 유효다. 그러면 사망을 했으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이걸 갖다가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합니다.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뭐 한다고요?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승낙 기간 내에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요. 5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5월 30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승낙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5월 30일까지 승낙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5월 30일까지는 승낙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요 때까지는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요때까지는 승낙 기간을 정했으니까 승낙 기간 안에는 청약을 뭐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상당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 상당한 기간은 대법원 판례가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얘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15일에서 30일이에요. 15일에서 30일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승낙의 의사 표시가 지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을 했는데 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청약은 뭐 한다고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갖다가
이른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 별별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청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승낙 기간을 정해도 되지만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면서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도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말은 틀리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약의 반대말이 승낙이 되겠는데, 자, 승낙. 이 승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의 이 청약인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주의를 해야 될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봐요.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되는 건 뭐다? 청약이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돼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나 승낙은 뭐 한다고요? 특정인에게만. 누가 한다고요? 특정의 청약인. 청약인한테 승낙을 해야지 아무한테나 승낙하면 이게 미친나 이런 소리 들어요. 내가 청약한 적도 없는데 승낙한다 그러면 뭐를 승낙하는 거야? 뭐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승낙은 청약을 한 특정의 청약인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승낙을 하면 안 된다. 미친 나 소리 듣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아까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가 원칙이라고요? 도달주의. 이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격지자. 자, 격지자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격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사표시를 바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시,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격지자일까요? 대화자일까요? 대화자에 전화했잖아, 방금 전에. 그렇기 때문에 격지자의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다의 의미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의미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집 살아요. 바로 옆집 사는데 우편으로 청약을 보냈습니다. 그럼 옆집 사는데 우편을 보냈으면 부산 중앙우체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도장 찍어갖고 다시 우체부가 들고 올라 그러면 하루 걸리죠? 하루 걸려요. 내가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중앙우체국으로 들어가서 도장 찍어갖고 다시 소인해서 들고 와서 나오려고 그러면 내일 돼야 들어와. 근데 저기 서울 사는 사람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부동산 파실래요? 살래요? 라고 하면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가 돼요? 대화자예요. 그러니까 대화자냐 격지자냐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냐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대화자고 의사결정을 바로 못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격지자예요. 대표적인 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편으로 하면 의사결정 바로 못해요. 최소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하루 이상 걸리다, 하루 이상. 바로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격지자가 지금 승낙에 지금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갖다가 발송을 했어요. 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을 해가지고 도달을 했다 이거죠. 도달을 했으면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것은 격발승이라 그래서 이렇게 격발승. 승낙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시점은 5월 16일 날 발송했고 도달한 것은 5월 17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한다면 효력 발생 시기는 5월 17일이죠? 여기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돼 있잖아요. 원칙이 뭐라고요? 도달주의. 도달주의니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격지자는 도달주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격지자는 승낙을 발송해갖고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승낙에 대한 발송 시점은 언제냐면 5월 16일이에요. 승낙을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5월 16일 날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온다고요? 격발승이라고 해요. 격발승.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네. 군대 가면 총 쏘는 걸 격발이라 그러거든요. 방아쇠를 당겨라. 격발이라 격발. 그래서 승낙에 자, 여기 지금 별표가 졌습니다. 청약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승낙이에요. 승낙을 발송하면은 도달하면 발송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세 번째로서 승낙을 했는데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인 승낙. 조건을 붙였다. 또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것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보냐면 새로운 청약이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약이라고요?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청약이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청약을 했는데 얼마의 청약했냐면 3억의 청약이 됐네요. 얼마 했다고요? 3억. 3억의 청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승낙을 하면서 그거 5천만 원을 갖다가 낮추어주면 5천만 원을 낮추어주면 내가 그거 승낙할게 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하는 소리죠?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건을 갖다가 가한을 갖다가 붙인이라 그래요. 조건을 가한 승낙, 그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그럼 결론적으로 2억 5천에 새로운 청약이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을 낮춰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갑의한 것은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요? 청약. 얼마에 청약했다? 2억 5천에 청약을 한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와가지고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이것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승낙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승낙의 효력은 없고 뭐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왔다. 매우 중요한 게 나왔다. 자, 여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데요. 본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볼 수 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이제 법학적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건 본다니까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없어요. 본다 그랬으니까. 법조문에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한다고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청약자가 승낙하는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더 하면 또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이만해. 자, 그래서 요 승낙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승낙을 하면서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승낙 기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5월 1일 날 발송을 하면서 5월 30일까지 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달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 승낙의 의사 표시가 만약에 없다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5월 30일 날까지 승낙의 의사 표시, 승낙 기간인데 5월 30일까지 승낙 표시가 없다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네 생각이고 깡패가 하는 짓이다. 아니 승낙을 안 했는데 승낙의 의사 표시를 안 했는데 그걸 승낙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홈쇼핑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무조건 다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난 다음에 그거 반품 안 하시면은 그거 바로 그냥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할 테니까 입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다 유효가 된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깡패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가서 보충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충 자료. 자, 보충 자료와 관련해서 정답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01번 풀어봅니다. 문제 01번. 자, 01번 보겠습니다. 승낙과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렸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자, 일단은 5번부터 1번의 5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 동그라미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자, 여기 봐요. 지금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했는데 5번 동그라미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01번에 5번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15에 30인데 그래서 요 마지막 날까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뭐한다고 효력을 잃는다. 5번 내용 그대로네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데는 그 청약은 뭐한다고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맞네. 자, 그 다음에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해 승낙했다. 여기 보세요.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승낙자가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 변경을 승낙할 때는 청약 거절과, 여기 써놨네요. 뭐 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본다. 4번 동그라미 본다. 그대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확정적. 여기네요. 청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3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박스.
자, 문제를 읽을 때 벌로 읽지 말고 읽을 때 핵심을 딱딱딱 짚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 풀이 때 가서 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핵심을 딱딱딱 짚는 키워드를 짚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격지자 간의 청약이에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통지를 상대방한테 발송한테 효력이 생긴다. 제가 여기 암기법이 뭐라고 써요? 격발승인데 격발청이 됐잖아 지금. 다시 한번 격지자 간의 청약의 효력은 상대방이 발송할 때 발송 박스 쳐보세요. 그러면 합치면 격발청이 됐죠? 여기 봐. 여기 뭐라면 격발청이 아니라 뭐예요? 승낙이잖아요. 뭐라고요? 승낙. 근데 승낙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청약. 틀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격발승인데 격발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되는데 푸지하게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왜 틀렸는데? 그래서 그거 청약이 아니라 승낙이라고 안 했나? 봐라 여기 승낙이라 했다 아이가. 근데 그 청약 그렇구나. 이미 비가 내렸어. 비가 내렸다고 이미. 여기 별표 딱 쳐놨잖아요. 승낙이라고. 근데 뭐가 가라서 거기 청약. 틀렸다고. 격발청이 아니라 격발승. 승낙을 발송해야 돼. 청약을 발송한 게 아니고. 틀린지도 모르고 틀린다. 자, 그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봅니다.